아니요? 네. 일단, 자, 곡선 오목과 블록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오목은 사실 몰라도 돼요. 뭐 표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볼록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지금?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치? 맞아? 아래로 볼록한다. 근데 언제 아래로 볼록한다 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냐를 이따 얘기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한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뭐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얘는 뭐로 오목하겠어요? 당연히 위로 오목하고 아래로 오목하겠죠. 반대겠죠. 오목 볼록이. 오목이란 표현은 사실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미분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봐. 얘들아. 미분한 게 0보다 커요. 그럼 fx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 개념. 어떻게 돼? 몰라요? fx가 뭐 해요? 증가하죠?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알죠? 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야 돼, 얘. 근데 여기가 두 번 미분된 거잖아. 그럼 이거 한 번 미분됐겠죠? 맞아? 그러니까 한 번 미분된 게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이 증가한다. 그러면 미분하기 전이 증가한다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클 거니까 그때는 아래로 볼록한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그때 아래로 볼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당연히 감소하겠죠. 미분했을 때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 f'x가. 그때 접선의 기울기도 감소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미분 두 번 해가지고 0보다 크면 그러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아래로 볼록한다. 그 다음에 미분을 두 번 해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다. 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변곡점 잘 기억해야 되는데 변곡점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미분을 두 번 해서 뭐다? 0이다. 그런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부호 변화가 없으면 안 돼. 부호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변곡점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거랑 비교합시다. 미분을 한 번 해서 0인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였죠? 요거는 극값이었죠. 이거 튀어나와야 돼. 극값. 그래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친구는. 자, 변곡점 그대로 해석해보자. 변이 뭐야? 변한다는 거지, 그쵸? 곡이 뭐야? 곡률이. 그러니까 이 곡선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가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굽어져 있냐?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이 친구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아볼이고 얘는 위로 볼록, 위볼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바뀌는 부분 어디에서 바뀌어요? 이 부분에서 바뀌죠. 이 친구가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얘는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이면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고 위로 볼록은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작으니까 이 사이는 당연히 얘는 두 번 미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0이겠죠. 이렇게 인지를 해줘야 돼. 변곡점이 이 부분이다. 뭐 반대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부호 변화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변곡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곡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y는 fx는 그 위에 점 어떤 거 a, fa에 대해서 x는 a의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변한다. 여기 a, fa에서 그랬을 때 이때 이 친구를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이 지점이니까 이 친구는 그 미분 두 번 미했을 때 당연히 0이겠죠. 그쵸? 그 사이는.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의 판정. 이 친구는 두 번 미분해서 뭐고? 0이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그러면 변곡점이다. 자, 요거 기억을 합시다. 두 번 미분해서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2'의 부호가 바뀌면 점은 이 친구는 변곡점이 된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개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당연히 다 찾아서 그리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당연히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정의역을 기본적으로 찾고요. 치역은 당연히 y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점 뭐 이런 것도 있고 대칭성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 친구를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이 0인 부분을 찾아야 될 거고요. 한 번 미분해서 0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도 찾아야 돼요? 두 번 미분해서 오목과 볼록, 결국 볼록과 변곡점은 곡선의 볼록과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이다.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4, 5번 과정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뭐 교점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고요. 정의역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대칭성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죠. 주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정근선 그리고 얘네 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6번이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4, 5번은 얘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때 4번이 기본이 되고요. 5번은 좀 약간 추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쓰세요. 이 5번은. 그러니까 5번을 만약에 몰라도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1번의 정의역과 1번의 정의역 그 다음에 이 4번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이 6번의 리미트, 그리고 정근선만 안다면 저는 거의 100%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목볼록을 몰라도. 근데 알고 있으면 이건 편하다는 거예요. 5번까지 알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네 실제 함수에서 두 번 미분까지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미분해. 뭐 미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미분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또 해야 되잖아. 그치? 거기서 또 능력 찾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조금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제한이 있잖아. 어쨌든.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빡셀 거예요. 이번 기말이. 왜냐면 그래프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적분도 시간이 좀 걸려요.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 진짜 잘해야 돼. 막 갑자기 앞에 10문제 풀었는데 10분밖에 안 남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푸는 방법 알아가지고 가면서 이 그래프 쪽은 조금 단촐하게나마 확실하게 좀 그릴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단순하게 좀 가져가야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져가려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면서 차근차근 알아본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정의역은 다 알고 계시죠? 유리함수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볼래요? 이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리함수는 정의역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함수는 진수가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다. 무리함수 정의역은 이 근호 안, 뭐,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냥 루트 안의 값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정의역 진수. 로그 했을 때 이 진수, 이 진수의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대칭성 이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공통에서 많이 했죠? 우함수, 기함수. 오케이?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울게요. 아, 여러분들 혹시 까먹었을까봐. 사인 함수는 기함수예요, 우함수요? 사인은? 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죠. 탄젠트는? 기함수죠.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 얘들아, 우리가 fx가 b로 가까이 간대요. fx가 b로 가까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든 무한대로 하든 그게 b로 간다면 그 정근선이 y는 b 되는 거 이거 이해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유리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 x 무한대로 날리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날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럼 3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y는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y는 3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해도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해도 얘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어쨌든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였으면 3보다 살짝 크거야 작은 거야 이거는? 3보다 살짝 커요 작아요? 살짝 크죠? 무한대에서 2 뺐으니까 무한대분의 1인데 이거 살짝 큰 거잖아요 0보다. 그러니까 살짝 큰 데서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0인데 마이너스 0이니까 0보다 살짝 작은 데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정근선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확하게 그린다면 우리가 분모가 지금 몇이 되는 곳 0 되는 곳이 x는 2니까 여기가 정근선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 플러스로 이 정근선에 가까이 얘가 어떻게 가는지 내가 만약에 몰라. 이 유리함수를 그릴지 몰라. 그럼 2 플러스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2 플러스 넣으면 얘 어디로 가요 분모가? 0 플러스 가는 거 맞아? 그러면 0 플러스 분의 1은 어디로 가? 0 플러스 분의 1은? 이거 플러스 무한대 가는 거 맞아? 근데 여기가 플러스 하니까 무한대 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라고.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유리함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를 넣는다면 2보다 살짝 왼쪽에서 와요. 2보다 살짝 왼쪽에서 온다면 얘는 0-가 되죠. 그럼 이거는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오케이? 0보다 살짝 작은데 1인 거죠. 0분의 1이 무한대인데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언제? 2보다 살짝 왼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게 유리함수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인.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높은 곡선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뭐 A가 무한대로 풀마 무한대 A-가 풀마 무한대 가면 얘는 정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이 뜻이죠, 이 뜻. 방금 요거 2-2 플러스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 갔잖아요. 이게 지금 직선 여기 정근선이라는 거야. 세로. 그래서 X는 이 A의 정근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0으로 간다는 건 fx가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정근선 될 수도 있어요. 이런 1차 함수가. 오케이, 1차 함수가 정근선 돼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근선이 y는 px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직선이 정근선이 될 수도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긴 알죠? 이건 안 해도 되나요? 최대 치수는 알죠? 효는 알죠? 최대 최소
정의 알죠? 네. 정의. 정의 뭐예요? 네. 얘들아 정의 뭐예요? 입을 열어요. 정의 뭐예요? 극대각과 극소각과 뭐 중에 비교하는가 또? 양 끝각. 맞아? 양 끝각과 극대 극소. 그거 여기 양 끝각 극대 극소 비교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양 끝값은 A, B 넣은 거니까 당연히 뭐 FA, FB 극대값 극소값인데 근데 이 A, FA, FB는 그냥 양끝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끝값,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값이 최대값 되고 작은 값이 최소값 되겠죠. 난 더운데요? 진짜요? 어. 더요? 응. 너 추워? 아니, 효은이 추울까? 아, 효은 추울까봐? 싫어요. 내가 더워요. 이따 꺼줘. 자, 여기 지금 최대값? 누나 추워? 뭐라고요? 추워요? 왜 이렇게 뒤늦게 물어보세요? 어? 뭘 뒤늦게 물어? 무슨 말이야? 너 추워? 추워요. 뒤늦게 물어본 게 아니라 자, 얘들아 극값이 극소값이면 극소값이 당연히 뭐야? 최소값이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만 가능해? 당연히 연속함수일 때 가능하겠죠. 연속함수일 때 다 친구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극값이 극대값이면 극대값이 최대값이겠죠. 당연한 건 한 얘기고요. 요거는 넘어갑시다. 실근의 개수. 얘들아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뭐랑 똑같다? 함수의 X가 여러분들 까먹었죠 많이? 자 다시 방정식의 실근은 항상 뭐랑 똑같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 쌤이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는 수능에서까지 계속 쓰인다고 했어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 x축의 교점의 x좌표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교점의 개수겠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얘도 당연히 똑같아요.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고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0, 즉 x축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 볼 때는 y는 fx와 y는 gx 해서 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같다. 그래서 얘도 교점의 x좌표 그래프에 얘도 교점의 개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여기 이건 중요하죠. 우리가 fx가 gx다 했을 때는 이거 그냥 넘겨서 해석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로 봐도 된다. 그래서 얘 y는 하고 얘 y는 0 이거랑 교점 개수랑 같다. 그래서 이거랑 x축의 교점 개수와도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 미지수 a 같은 거 k 같은 거 들어있을 때 미지수만 남기고 다 넘긴다는 생각 항상 하셔야 돼요. 미지수만 남기고 다 넘긴다. 요거를 많이 써먹을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실근 안 가지면 교점도 없겠죠.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우리 이 fx, y는 fx가 y는 0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가 0보다 작아요? 여기보다 이제 0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0보다 작은 거죠. fx의 최대값. 이 fx의 가장 높은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부등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한대요. 주어진 구간. 여러분들 구간 나온다. 얘들아, 주어진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반드시 뭐를 그려서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x가 a보다 크다 나오면 바로 뭐 그려야 돼요? x가 a다를 그려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쫙 보는 거야. 그 그래프가 이제 최소값이 존재를 하면 당연히 그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게 이제 fx가 0보다 위에 있냐 물어볼 때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a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오른쪽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올라가기만 해요.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최소값이 없으면 그러면 이 축보다 위에 있는데 뭐가? 여기 a 나오니까 즉 fa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왜냐면 이게 축이 여기 있어도 어차피 다른 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요거는 부등식 해석이죠. 넘어갈게요. 자, 속도, 가속도 네, 하고 갑시다 일단. 네. 속도, 가속도 쪽은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그냥 직선 운동에서는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가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 나와 있은 상태에서는 이제 수트랑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속도는 당연히 뭘 미분한 거고 위치를 미분한 거고 가속도는 뭘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치 미분. 여기 이제 뭐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 위치가 얘 f'x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니까 뭐 v를 이제 미분했다. vx를 미분했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f2'x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자, 평면 운동은 당연히 좌표 평면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좌표 평면상은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일단 익혀둬야 되고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야 되죠. 여기까지 썼어요? 이거 지울게요. 얘들아, 속도랑 속력 얘기할 때 속도는 뭐로 나타내고 여러분들 좌표로 나타내요. 속도는 좌표로 나타냅니다. 좌표로. 네, 이거 둘 다 됩니다. 해서 좌표로 나타내고 속도는. 그 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뭐예요? 속도의 크기잖아.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니까 우리 이 속도가 원래 이제 벡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기하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벡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점 자체가 지금 사실 이제 dt 분의 dx dt 분의 dy 이렇게 돼 있고 벡터, 위치 벡터는 항상 이제 0,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얘기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이거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이게 속력인 거예요. 요게. 따라왔어요? 이게 속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비어있는 건 당연히 이제 F'T, G'T를 넣어서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제 X가 FT로 나와 있고 Y가 GT로 나와 있으면 미분해서 미분해서 뭐 한다? 제곱해서 더한다. 요거죠. 제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잘 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잘 봐요. 얘들아 이 순서쌍은 결국 좌표가 x, y인 거 맞아요? 잘 봐요. x, y인 거 맞아요? 근데 원래 x가 이 ft였잖아. 맞아? 그러면 이 x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F'T? 얘 X 미분하면 F'T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X, Y를 쓰니까 그 X, Y를 미분했을 때 X 미분했을 때 얘고 Y 미분했을 때 얘다. 즉 얘도 X 미분했을 때 얘고 Y 미분했을 때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매개 변수가 T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X, Y를 미분했다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속도 정의 한번 다시 봅시다. 얘들아, 위치가 X야. 속도 뭐라고 써요? 속도? V라고 쓰죠, 그쵸? 근데 그 속도는 어떻게 나타냈어? dx, dt로 나타낸 거 기억해요? 요거? 요거 이해돼요? dx, dt.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도 x를 3t제곱 플러스 4t로 나타냈어.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서 원래는 v라고 나타내잖아. 근데 그건 결국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미분해서 이 친구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원래는 수직선에서 하니까 이거 x가 지금 미분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좌표평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좌표평면은 결국 뭐야? 우리가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를 둘 다 써가지고 x, y라고 해야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x를 미분해서 dx, dt인 것처럼 얘도 x를 미분해서 dx, dt, 얘도 y를 미분해서 dy, dt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건데 그냥 y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일단 이해가 잘 돼요. 잘 돼야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를 미분한다고? 좌표를 둘 다 미분한 게 속도. 근데 그거를 원점까지의 거리가 속력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돼?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x를 ddt를 제곱해서 한다. y를 ddt를 제곱해서 한다.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가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속도의 크기겠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뭐 다르게 얘기하는 건 없죠. 뭐 가속력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속력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 두 번 미분한 걸 제곱해야죠. 두 번 미분한 걸 제곱해서 더한다.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는 뭐가 된다?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죠? 그래서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 여기 써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죠? 오케이? 저 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속도 크기, 가속도 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속도 크기 당연히 절대값 붙인 거다. 그래서 네, 속도가 절대값이 없는 거고 속력이 절대값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울게요. 갑시다.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봐요. 자, 첫 번째 문제. 두 정수에 대해서 함수가 x는 0과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두 개의 변곡점을 갖는데요. 잘 봐요. 그때 변곡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할 때 얘를 구해라. 자,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일단 정수라는 거 갖고 가면서 우리가 이 함수를 x는 0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얘들아 극값 나오자마자 일단 뭐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미분해서 몇이다? 제로다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얘 미분을 합시다. f 프라임 x.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2x제곱 달려있는 거 아니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달려있는 거 이제 곱미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미적분에서는.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미분 안 미분하고 안 미분 미분을 하죠. 근데 안 미분 미분할 때 얘들아 2x는 결국 미분이 돼야 안 돼요?
미분을 해도 그대로죠. 미분을 해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 팁 알아가시는 게 좋은 게 2x 제곱이 만약에 붙어 있으면 미분, 안 미분하면 이쪽 미분 될 거고 안 미분, 미분하면 이거 안 미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미분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해서 어차피 2x 제곱 묶이거든. 그래서 미분한 거, 안 미분한 거 둘이 더해서 묶으면 된다. 이게 바로 보이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이 x제곱을 이제 묶인다. 그래서 얘는 이 미분과 이 왼쪽을 미분한 녀석과 뭐한 녀석이 안 미분한 녀석이 뭐 해진다? 둘이 더해진다. 해서 2x제곱으로 묶인다 보시면 돼요.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속도가 좀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미분, 안 미분을 더해서. 자, 그러면 이게 극값을 뭐를 가진대? 0과 3을 가진대. 그러면 얘가 어떤 구조로 있어야 돼요? 0과 3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얘가 어떤 거랑 똑같아야 돼? x-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이제 0 넣어서도 0이고 3 넣어서도 0이니까.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극값이라는 건 이 f'x가 0이라는 건데 2의 x제곱은 0이 항상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0이 될 수 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식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식 전체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야. 왜? x는 0, 3에서 극값까지.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잖아. 그럼 어디가 똑같아?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겠죠? 이거 똑같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b랑 당연히 0이 똑같겠죠? 플러스 0이. 그러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고 a 플러스 b가 0이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5고 b가 5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이제 변곡점 가는데, 자, 변곡점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두 번 미분해서 엽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을 합시다. 자, 여기 이제 a, b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요? f'x는 x 제곱 a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아까 이렇게 나왔죠? 아까 이거였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2x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자,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미분, 안 미분 더하기 안 미분, 미분이니까 미분하고 안 미분해서 더하면 돼요.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3이죠. 안 미분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죠. 그렇게 해서 2x제곱. 즉,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2x제곱이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변곡점은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x제곱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어디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2차식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변곡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겠대요? 지금 x1과 x2라고 하겠대요. 그때 f'x1과 f'x2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 x1, x2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는 거야? x1과 x2가 된다는 거죠. 변곡점의 x좌표가 x1과 x2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뭐를 알 수 있는 거고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뭐고? 1이고 두 근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한다. 자, 갑시다. 자, f'x1은 어디서 구해요? f'x1은? f'x1은 우리가 f'x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쵸? 요거 정리해서 요거였잖아요. 그냥 여기 있구나.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x1, x2 넣으면 f'x1을 요거를 이제 그냥 x, x-3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x, x1, x1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2의 x 원제곱이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x2는 얘는 뭐가 된다? x2 마이너스 3의 2의 x2 제곱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둘을 곱해야 되잖아. 맞아요? 이걸 곱해야 되면 꺼주세요. 한 번에 안 꺼져. 꺼줘. 됐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아 근데 지금 냄새 안 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 둘을 곱한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을 곱하는데 얘네 둘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해. 그럼 뭐가 되죠? x1, x2가 되죠.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x1, x2에다가 마이너스 3x1 플러스 x2에다가 플러스 얘는 곱해서 9죠. 전개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2의 x제곱, 2의 x1제곱, x2제곱 곱하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야죠.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된다. 자, 계산합시다. x1, x2는 몇이었고? 마3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3이었고 얘가 1이었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얘가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기본 개념만 써서 푸는 겁니다. 네, 2번 갈게요. 자, 열린 구간에 대해서 곡선의 위로 볼록한 부분에 x값의 범위가 나와 있대. 그때 그 x의 범위가 a에서 b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b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 정의 뭐죠?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 0보다 큰 거니까 위로 볼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갑시다. 두 번 미분하자. 이 친구 미분하면 f 프라임 x 뭐가 돼요? 2x 플러스 2 속미분해야죠. 그런 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x 한 번 더 미분합시다. f 2 프라임 x는 2x 미분하면 2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인데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붙으면서 2 튀어나오니까 4 코사인 2x 얘가 이제 뭐가 된다? 0보다 작구나. 아, 이게 0보다 작다는 거구나. 아, 미안해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바뀌죠. 쏘리. 코사인 미분하니까 사인. 그러면 사인 x, 2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인 2x의 범위는?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넘어가면 이제 2분의 1보다 큰 거죠.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sin 2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 범위 해주면 된다. 여러분들 이건 공통해서 많이 한 거죠. 차근차근 갑시다. 요거 y는으로 해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 이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2x 이거 해석?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sin 2x는 주기가 몇이야? 파이가 되는 거 맞죠? 왜냐면 2분의 2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과 만나면 이제 여기일 거 아니에요? y는. 이게 이제 y는 sin 2x고 얘들아 이거 앞에 잠깐 보세요. 이해를 하고 나서 합시다. 근데 sin 2x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되는 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서? 그럼 여기는 몇이야?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거 몇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면 치환으로 가야 돼요.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이걸로 가고. 여러분들 이거 바로 몇인지 나와요? 몇이에요?
12분의 파인 거 보여요? 자, 다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봐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sin EX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sin 뭐가 2분의 1이었지 이 생각을 해. 그럼 뭐가 2분의 1이야? sin 기본적으로 30도 6분의 8일 거 아니야 원래는. 그쵸? 30도. 그러니까 30도니까 여기가 이제 6분의 8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였어? 이 부분이 뭐였어? EX였잖아, EX. 맞아? 지금 EX였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EX가 뭐다? 6분의 파이다 해서 X가 12분의 파이다. 이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공통에서도 많이 써먹으세요. 여기가 이제 X가 아니라 다른 X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부등식이 완전하게 체화가 됐다면 사실 저게 12분의 파이는 그냥 바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들아 이거 2분의 1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파이면 여기가 몇인 거 기억나요? 6분의 파인 거 기억나요? 그럼 이거 몇 분의 몇 된 거야? 몇 분의 몇이 된 거예요? 6분의 1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6분의 1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닮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보이면 좀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체화가 돼야 돼. 좀 연습을 해보고 그래야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둘 다 안 된다. 둘 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가냐? 이걸 t로 치환해서 가세요. EX를 t로 치환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린 거야.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첫 번째 방법이 요거. 이게 일단 제일 안전합니다. 요걸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안전하고, 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려준 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치환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 둔 거고요. 그래서 요 방법들을 잘 이용을 하세요. 이거는 공통에서도 좀 유용할 거예요. 요거 따라왔어요? 오늘 이해돼요? 자, 갑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12분의 파이예요. 그럼 12분의 파이 증가했으니까 여기 12분의 파이가 감소하지 않겠니?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쉬워요. 이 친구 몇이에요? 6분의 5파이잖아. 그럼 이거 뭐겠어요? 5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의 5파이겠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볼록한 부분의 범위는 1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12분의 5파이까지. 그래서 12분의 5파이에서 12분의 파이 빼니까 12분의 4파이고 즉 3분의 파이가 정답이겠죠. 2번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변곡점을 갖는데 함수가 변곡점을 갖는데 지울게요. 얘들아 변곡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죠. 얘들아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부호 변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쵸? 이거 매우 중요. 이 부호 변화가 있다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바뀝니다. 이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공통할 때 극값 구분할 때도 같은 팁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 얘들아 일단 이거 두 번 미분해야 되니까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2ax 6코사인 x 마이너스 7이겠죠? 2ax 6코사인 s 마이너스 7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a 그 다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sin x가 되겠죠. 이 i가 0보다 어떻대요? 이게 0이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0이랑 똑같다고 하면 결국 sin x가 뭐랑 만나야 돼요? sin x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근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3분의 a겠죠. 이렇게 sin x가 3분의 a랑 만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할 때 방정식 해석할 때 삼각방정식은 반드시 y는로 해석을 해서요. sin x를 그립시다.
자, sin x 그리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 잘 봐요. 이게 변곡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얘네가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y는 3분의 a는 가로선이잖아. 그럼 만나는 게 있으려면 이런 첫 번째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같은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만나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같은 데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만날 텐데 자, 얘가 y는 3분의 a랑 이렇게 만나겠죠? 자, 근데 잘 봐요. 이렇게 해서 만나면 얘들아 여기는 지금 부호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요 두 개는 일단 여기가 뭐예요? 사인이랑 3분의 a랑 같은 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 x값에서 변곡점이 생겨 안 생겨?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이 부분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변곡점에 x좌표죠. 이렇게 생길 텐데 근데 우리 지금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변곡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변곡점의 x좌표는 그냥 이거지만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얘들아 근데 잘 봐요. 이거는 안 봐도 무조건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얘네 둘은 3분의 a sin x 중 뭐가 더 큽니까? 이 왼쪽은? 사인이 커요? 3분의 a가 커요? 3분의 a가 더 위에 있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이쪽이 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잠깐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이 큰 거죠? 그러면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부동호가 어떻게 바뀐 거야? 부동호가 내가 사인에서 마이너스 6사인 되려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다시 sin x가 마이너스 6sin x로 바뀌어야 돼. 그럼 몇이 곱해져? 마이너스 6 곱해지는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6이 곱해지면서 이건 구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당연히 바뀌지 않겠니? 맞아요? 양변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6이 곱해지니까 그러면 이쪽도 마이너스 6 곱해지면서 넘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을 곱했다는 것 자체, 음수를 곱했다는 것 자체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것. 즉,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즉 플러스예요, 여기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자, 이거 이해돼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헷갈려요? 헷갈려?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사실 A가 숫자로 나와 있으면 편한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값보다 이제 왼쪽 넣었을 때 오른쪽 넣었을 때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 sin x랑 그러니까 이 6 sin x랑 2a 중에 뭐가 더 크면 플러스예요? 이 둘 중에는 얘 마이너스 이렇게만 있다고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크면 마이너스예요? 왼쪽이 크면 플러스죠? 플러스. 맞아요? 오른쪽이 크면 이제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그럼 만약에 왼쪽이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왼쪽이 크다고 하면 2a가 더 크다. 뭐보다? 6sin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왼쪽이 크면? 이쪽이 크면? 그러면 얘는 sin x가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부동 안 바뀌죠? 맞아요? 그럼 3분의 a보다 작아요, 커요? 작잖아, sin a가. 그럼 sin a가 더 작은 게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 sin a가 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sin a가 더 작은 게 이쪽이 크다. 즉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니까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내가 강조하는 거
이 반대편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왜? 사인과 코사인에 잘 봐요. 죽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네. 알겠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저번에도 많이 강조했었던 얘기야. 다시. 이때 같은 거잖아요. 이 값이. 근데 이때는 뭐가 더 크고 지금은? 여기서는 이쪽이 커요. 보라색이.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 하얀색이 큰 거죠. 사인이 큰 거죠. 맞아요? 그럼 사인이 크도록 바뀌면 이것도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 아니야. 왼쪽이 크면 이쪽 사인이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내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부호만 알면 여기 플러스면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이쪽은 무조건 플러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라색이 위에 있을 땐 무조건 플러스고 보라색이 아래에 있으면 다 마이너스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모르겠어. 이 문제에서. 근데 부호 변화는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왜? 이거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부호 변화 무조건 있는 거야. 함수의 대소 관계가. 여기는 보라색이 컸는데 이쪽은 보라색이 더 작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대소 관계 바뀌는 거 보여요? 보이니까 무조건 변곡점인 거야. 대소 관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무조건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떠냐는 거죠. 접하면. 이게 만약에 접해. 그럼 이거는 부호 변화가 있냐는 거죠. 얘는 부호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없어요. 왜?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보라색이 위에 있고 보라색이 위에 있는 거 보여? 지금 직선이 둘 다 위에 있는 거 보여?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호일 거예요.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따라서 부호를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변곡점 구할 때는 부호 변화만 있으면 돼. 그래서 만나는 게 있더라도 이거는 부호가 같다 다르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즉 부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앞으로 극값이든 변곡점이든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문제 있죠. 맞아요. 그거는 접하면은 거기선 부호 변화가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접해서 튕겨나가는 거 있지. 그건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는 건 부호 변화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건 부호 변화가 있고 접하는 건 부호 변화가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요 변곡점 구하는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풀말을 구해야 되는 문제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면 뭐 이쪽이 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여기 플러스니까 얘도 똑같이 플러스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교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됩니까, 얘들아? 이 보라색 3분의 A가 어디에 돌아다닐 수 있어? 일단 만나긴 해야 되는데 접하면 돼, 안 돼? 접하면 안 되는 거 보여요? 만나긴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부호 변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접하면 돼, 안 돼? 접하면 부호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가장 높은 1과 마이너스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래서 3분의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사이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근데 1과 마이너스는 안 된다. 왜? 접하면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친구가 어디랑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3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정답이 5개가 나오겠죠. 정수 개수는. 이렇게. 자, 지금부터가 살짝 하드해지는데 잘 보세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일단 그래프 그릴 때 뭐 해야 되냐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라. 2번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해. 일단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분모는 x-5의 제곱.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미분 안 미분이죠. 미분 안 미분 마이너스
안미분, 미분이죠. 뭐 1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에서 x제곱 빼니까 x제곱 되고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10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겠죠. 자, 이제 부호 잘 따져야 돼. 얘들아, 부호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분모는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어차피 이제 5에서는 안 따질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0 되는 게 0하고 10이죠, x가. 0 아니면 10.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x는, 다시. x는 0과 10에서. 자, 근데 얘는 이제 2차니까 이렇게 해서 0과 10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래서 여기 부호 잘 봐야 되는 게 맨 앞에 부호가 플러스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는 이 F'일 때는 풀마풀이다. 그럼 당연히 원래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제가, 얘들아, 이 녀석은 점근선이 몇이에요? 분모가 0이니까 x가 5가 점근선이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5가 점근선이니까 여기에 분명히 점근선이 있어서 x는 5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두 번 미분해서 볼록도 볼 거거든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도.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그려보는 연습 한번 해볼 거야. 두 번 미분하지 않고. 얘네 두 번 미분까지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는 일단 0과 10에서 어떻게 돼? 0과 10에서 극값까지죠. 가장 크고 가장 작다. 맞아요? 근데 극값이 일단 뭐예요? 점근선이 뭐예요? x는 5예요. 잠깐만요. 조금만 타이트하게 그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들아, 잘 봐요. 이게 점근선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2차고 1차인 거 있죠. 이건 점근선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어떻게 숨어 있냐면, 얘들아, 2차, 1차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무조건 위에 있는 분자에서 분모를 일부러 나누세요. 이게 무슨 전략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3분의 7이라는 거 있어요. 맞아요? 이 친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 더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우리가 7을 몇으로 나눈 거야? 7을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얘는. 그러면 얘는 이제 요렇게 묶으면 얘는 3약분돼서 2가 되는 거고, 얘는 약분 안 돼서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조건 7에서 3을 나눴을 때 여기가 몫이 되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서 x-5,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직접 나눠요. 그러니까 직접 나눠서, 그럼 요건 이제 x 되고 x제곱 마이너스 5x죠. 그러면 얘는 5x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x-5가 되려면 5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이제 2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쓰냐, 이 친구를. 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x 제곱 x-5는 이거 뭐가 되는구나? x-5분의 뭐를 뭐로 나눠서?
x-5로 나눠서 x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이다? 25다 이렇게. 자 그럼 남는 것만 쓰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하면 x 플러스 5만 남고 뒤에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5분의 25 이렇게 돼요. y는. 자 그러면 정근선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아까 얘가 0은 당연히 정근선이잖아. 이건 당연히. 근데 이거 말고 x를 얘들아 무한대로 보내봐요. x를 무한대로 어떤 것만 이 친구만 보내봐요.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 보여요? 맞아? 여기 0으로 가는 거? 따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 안 남아? 여기가 남죠? 맞아? 마이너스 무한대 해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0으로 0으로 가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만 지금 신경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 0으로 간다. 즉 우리가 이 친구는 유지가 되니까 y절편이 5인 y는 x 플러스 5가 얘가 정근선이 돼요. 이것까지 가져가야 돼. 여기는 조금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해도 정근선이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순하게는 요 분모가 x 들어있는 거 있죠. 요것만 날리면 이게 정근선이야. 오케이? 요게 정근선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정근선이에요.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왼쪽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0에서. 맞아요? 그러면 0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0을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몇이에요, 여기는? 분자 0 되는 거 보여요? 그럼 0,0을 지나거든요? 그러면서 증가하다가 감소잖아. 맞아요? 증가하다가 감소.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인데, 잘 봐요. 증가하다가 감소인데,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까 이거 0이었죠. 맞아요? 그럼 이걸로 가까이 가잖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 길에 따라서. 그래서 요 점선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인 거고요.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0에서 5로 가는데 얘들아 5로 갈 때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딱 봐도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이거 정근선이니까 딱 봐도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5보다 살짝 왼쪽 5-를 넣어봐야겠죠. 맞아요? 5-. 그럼 5-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5- 넣으면 이거 0- 맞아요? 그 다음에 5- 넣으면 이거 몇이 돼요? 25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분의 25. 그러니까 0-니까 굉장히 무한대가 되는데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것만 정확하게 그려놨잖아요. 증가하다 감소.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 정근선 따라가겠네. 이게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보일 겁니다. 정근선 따라가겠네. 어디가? 증가 감소가. 방금 얘기 들었어요? 다시 증가 감소하죠. 여기 맞아요? 이 정근선 5 따라서. 그래서 증가 감소가 정근선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확실하게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쪽은 무조건 정근선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는 이제 5-.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모르겠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도 모르겠으면 하는데 요것도 이제 해보면 5+ 해보면 여기 이제 0+ 되고 그 다음에 25 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 그래서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감소 증가잖아. 감소 증가. 그러니까 감소 증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가 몇일 거냐? 요 극값이 몇이다? 10에서 가장 최소다. 그러니까 여기가 10콤마가 될 거야. 10콤마 몇이 되겠어요? 여기다 10 넣으면 5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20이죠? 10콤마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x는 5랑 이 y는 x 플러스 5랑 교점이 여기잖아요.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x는 5랑 y는 x 플러스 5랑은 교점이 어떻게 된다? 여기 5 넣으니까 10 되잖아요. 그럼 5,10인 거 맞아요, 이 친구가? 그게 실제로 이 극값의 중점이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 극값의 뭐가 된다? 중점이 여기가 될 거야. 얘네 가운데가 여기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간격이 똑같구나. 요 정도 보이면 좀 좋습니다. 요 간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2번 미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지금? 안 했죠? 안 해도 그릴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시간을. 왜냐면 2번 미분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해도 그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미분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원래 2번 미분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려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2번 미분 안 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서술형에서는요? 그러면 그래야겠죠. 서술형에서. 서술형이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서술형이면.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정확한 그림이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근데 보통은 그래프를 그리시오는 서술형이 막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문제를 다 봐야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뭐 서술을 한다면 정확하게 당연히 쓰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시간상. 오케이? 2번 미분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간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건 무슨 블록이야? 위로 블록 맞아요? 아래로 블록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5에서 x는 5에서 나뉘어 있을 거고, 위로 블록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 2번 미분에서 0보다 작다. 얘는 2번 미분에서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미분합시다. 얼마나 걸린다고. 2번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할게요. 그러면 4제곱이죠? 그 다음에 미분, 안 미분, 그 다음 마이너스, 안 미분, 미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2하고 x-5거든요? 그럼 x-5가 3개고요. 이제 2x-5로 그냥 묶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하고, 그 다음에 2의 x-5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그냥 25 나오네. 그러니까 50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냥 50의 x-5에 x-5의 4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약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x-5의 세제곱분의 50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5보다 큰 숫자 달라고 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죠? 5보다 큰 거 들어가면. 5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5보다 큰 거 들어가면 플러스. 그래서 2번 미분해서 플러스면 아래로 불러. 오케이? 2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x는 5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요거지 이해됐나요? 요것만 쓸게요. 해서 이렇게 x는 5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위볼, 얘가 아볼이다. 위볼, 아볼이다. 네, 넘어갈게요. 2-2번. 깜짝이야. 2-2번 그래프는요, x-1의 제곱, 지금은 주우세요. 네. x-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어떤 그래프에서 약간 나온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느낌의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면 이것도 이제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그려보면 그릴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사실 얘들아 이게 많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 x제곱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생겨요. 많이 그려보면 실제로 이게 합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약간 합쳐지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웬만하면 따라가잖아요. 지수 함수를 웬만하면 따라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와야 되니까 내려왔다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많이 그려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쟤도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으니 얘도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 자 얘는 일단 미분 악미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분 2x-1 근데 그냥 전개하고 하는 게 낫죠? 전개하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전개하고 가면 미분 2x 마이너스 2 암미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가 암미분 미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 마이너스가 속미분이 내려와야 돼요. 여유를 주의하셔야 돼요. 속미분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요거 안에 것끼리 빼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3인가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쏘리. 이렇게. 근데 뭔가 이상한데, 계산이? 잘못된 거 있나요, 혹시? 맨 앞에. 어디? 쏘리. 이게 플러스구나. 뭔가 이상하네. 4x 마이너스 3이죠. 네, 이렇게 되고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묶을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묶으면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항상 0보다 어때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얘를 보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1, 3에서 마플 맞아.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다? 실제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약간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니? 벌써 비슷해 보이죠? 자, 근데 얘들아, 그래프는 어떤 거 따라간다고? 얘들아? 지다로 3. 오케이. 다, 로, 3. 쌤이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다, 로, 3.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오케이? 로다 3제로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함수가 제일 강력하다. 그러면 지수함수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따라갔을 때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이렇게잖아. 맞아요? 그럼 이쪽이 맞잖아.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이쪽 무한대 어떻게 돼요? 이쪽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무한대 되니까 완전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잖아. 오케이? 얘 생긴 게 애초에 이건데 그럼 여기가 플러스일 거 여기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생긴 게.
x-1의 제곱이. 그러니까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다. 그래서 실제로 그렸을 때 플러스 무한대에서 시작을 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1에서 극소고 3에서 극대잖아요. 근데 1에서 극소인데 얘들아 이 x가 1에서는 1 넣으면 몇이야? 0 되는 거 딱 보여요? 그래서 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극소라는 거예요. x는 1에서. 그런 다음에 3에서 극대요. 그럼 3에서 올라올 건데 3 넣으면 몇인지 봅시다. 3 넣으면 몇이에요? 이거는 F3이 4, 2의 마이너스 3제곱 맞아요? 그럼 이거는 2의 세제곱분의 4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0. 몇몇몇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올라와 있는 거야. 실제로는 더 작게 올라와 있지만 지금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한 요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런데 3에서 가장 높은데 이때 그 3에서의 이 높이는 몇이다? 2의 4,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얘들아 이제 무한대로 가봅시다. 여기 어디야? x 무한대 맞아? 무한대? 그럼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 얘는 무한대 보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무한대 보내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어디로 가요? 헷갈리면 이렇게 보세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생겼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인 거야. 따라왔어요? 무한대로 가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한대 가면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무한대 가면 무한대죠. 무한대랑 0이랑 이제 부딪혔어. 무한대랑 0 부딪혔어.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가 강력하다고? g가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g를 따라가서 얘 아까 어디로? 0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0으로. 그러니까 얘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들아 결국 지금 이 그린 그래프 있죠? 이 그린 그래프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가운데만 살짝 변동된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달라졌어요. 왜 안 달라졌어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 변화도 없고 양쪽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자, 얘는 지금 두 번 미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이거. 언제 위로 블록 바뀔까? 이쯤에서 바뀌지 않겠니?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변곡점이 아마 될 거고요. 위로 블록하고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될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오케이? 아마 여기가 변곡점. 그러니까 아볼, 위볼, 아볼이 될 거야. 이거 변곡점일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 두 번 미분하면 찾아지는데 제가 이거 구해봤는데요. 두 번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해서 아마 구해야 됐을 겁니다. 이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는 거 차근차근 연습해주세요. 넘어갑시다. 3번.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오. 자, 요거는 쌤이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얘들아 저렇게 생긴 문제 있죠. x분의 lnx 같은 문제 있죠. 우리가 x분의 이런 거 나오면 선택권이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x를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생각해서 lnx 곱하기 이렇게 봐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그냥 분수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너무 복잡해지면 바꿉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일단 마이너스 x고 이거래요. 얘들아 이거 0 마이너스 넣으면 어디로 가요 이거? f? 0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0 플러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0보다 살짝 큰 거 넣어보면 돼. 0 플러스 어디로 갈까 이거? 자, 분모 일단 0으로 가자. 분자 어디로 갈까 이거? 얘들아 lnx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이게 lnx 아니야?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어디로 가요? 얘들이 0분의 무한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죠. 0보다 무한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죠. 두 번째, x는 2에서 극대 이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미분하라는 얘기죠. f 프라임 x는 x 제곱분의 미분 안미분 마이너스 안미분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약분되고 1-lnx가 될 거고요. x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0 될 때니까 lnx가 1 될 때, 즉 x가 몇 될 때? 2 될 때겠죠. 그때 극대인지는 확인해야겠죠. 얘들아, 극대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극대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야. 뭐가? 풀마 맞아요? 괜찮아? 근데 봐봐, 이 2보다 살짝 작은 걸 넣어요. 그럼 봐봐, 2보다 살짝 작은 걸 넣으면 이게 1보다 살짝 작아져, 커져? 작아질 거 아니야. 2보다 살짝 작은 거 넣으면. 그러니까 1보다 살짝 작아지니까 그때는 플러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2보다 살짝 작은 거 넣으면 얘가 살짝 작아지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되고, 이 오른쪽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큰 거 넣으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풀마가 될 거다. 그래서 풀마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대가 될 거다. 극대가. 그래서 극대가 되고, 대입하면 극대값이겠죠. 2 대입하면 뭐가 돼요? F2는 2분의 ln 2. 이게 1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자, 디귿 아래로 물록인 구간은 한 번 더 미분해야죠. 자, 요거 미분합시다. f2'x는 x 4제곱분의 1-lx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미분 x제곱 미분하면 2x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건 이제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lnx 이렇게 되죠. 아, 잠깐만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묶을게요. 미리 그냥 묶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x로 보고 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x로. 그러면 얘는 이제 1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묶으니까 2가 남겠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묶으니까. 그러면 2lnx 이렇게 되겠죠. x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3-2lnx가 0이 돼야 되고, 즉 x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lnx가 2분의 3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 돼야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쌤 이거 왜 0은 안 해요? 하면 일단 약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x가 0보다 큽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0은 확인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인지는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얘들아 얘보다 오른쪽, 즉 여러분들 제일 많이 활용하면 좋은 게 무한대 쪽 활용하면 좋아요. 이거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이게 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플러스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인데 3 마이너스 무한대,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 부호 확인한 거야.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구나. 그럼 이쪽은 뭐겠어요?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여기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즉 플러스인 부분이 아래로 몰록일 거 아니야. 두 번 미분해서 플러스인 부분이 아래로 몰록. 그래서 이쪽이 이거니까 아볼이구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어느 부분이요? 얘보다 큰 부분. 즉 2의 2분의 3제곱보다 큰 부분 무한대까지. 얘가 맞겠죠. 자, 마지막 f파이가 2분의 1보다 적대요. 그럼 f파이는 여기다 파이 넣으면 뭐예요? 파이분의 ln 파이. 얘가 2분의 1보다 적대요.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양변에다가 파이 곱하고 2 곱해도 부호 안 바뀌니까 2ln 파이가 파이보다 적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가 ln으로 여기를 2를 여기다 올릴 수 있고, 이거 ln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ln 파이의 2제곱이, ln 바꾸면 어떻게 된다? ln 2의 파이 제곱이죠.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 ln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2가 밑이죠. 얘들아, 밑이 2면 이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밑이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네요. 그래서 네,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 넘어갑니다. 4번. 자, 이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어. 얘들아, 최대 최소값은 뭐 하면 돼요? 미분해서 확인하면 되죠. 자, 일단 근데 구간을 확인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 구간 확인 어떻게 해? 정의역 확인. 오케이. 루트 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루트 6까지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만 확인하는 거.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극대극소 미분해야겠죠. f 프라임 x는 곱미분, 미분 가만히 있고요. 안미분 가만히 있고요. 더하고 안미분 가만히 있고, 이거 미분하면 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루트 그대로 쓰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올린다. 이거였죠. 그럼 얘는 2가 약분이 하나씩 될 거고, 그 다음에 2의 2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이거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얘를 루트로 바꿀 수 있으면서 이 루트를 제거시킬 수 있죠. 제거시키고 그냥 요것만 넣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해서 루트 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 2의 x제곱에 루트 6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여기 뭐라고 쓴다?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가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0 되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고, 즉 이제 x가 마이너스 2 아니면 2에서 최대 최소를 갖겠죠. 그럼 이 친구는 0 되는 타이밍이 결국, 자, 부호 확인합시다. 일단 얘는 0보다 항상 커야 작아요. 제곱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크겠죠? 분모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얘도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호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으니 마이너스 2랑 2니까 마플마다 결국 감소, 증가, 감소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자른다고 했어요? 응? 잠깐만요. 몇 번이요? 응? 왜 계산이 살짝. X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이게 X구나. 아, 이게 잘못 넣었구나. 미안해요. 이게 X구나. 아, 뭔가 이상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거 좀 바꿀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묶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네. 그래프는 안 바뀌고 여기 숫자만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 근데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걸 어떻게 자른다?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루트 1까지 자른다. 근데 이게 대충 마이너스 2점 몇이고 2점 몇이잖아요. 그러면 마3보다는 크니까 이거보다는 살짝 오른쪽에서 이제 자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6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6이 2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루트 6 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겠죠. 맞아? 근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2가 당연히 최대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6을 넣든 여기가 몇일까요? 0 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6이는 루트 6이는 여기가 제곱하면 6이잖아요. 6 빼기 6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인 거다?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0인 거다. y는 0인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뭐가 된다? 2를 대입한 값이다. 2 대입하면 몇이야? f2는 2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인가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2 루트 2의 2제곱이죠. 근데 거기서 최소값 더하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그냥 이 친구가 정답이 된다.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좀 정형화가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바로 어떻게 잡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부 다 이제 4의 길이로 동일한데, 이때 넓이 최대값이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세타를 하나 넣어야 돼요. 세타. 그래서 이쪽을 세타로 잡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변 길이가 4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4예요. 얘들아, 이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윗변 나와 있고 아랫변하고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들아, 높이는 수선을 발했을 때 이 높이 어떻게 구해요? 다음에 이거 어떻게 구해요? 높이? 그치,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뭐라고? 4 사인 세타.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 뭐다? 4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4 코사인 세타고 여기도 이제 길이가 동일할 거니까, 동일할 거니까 세모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이제 4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뭐가 된다? 사다리꼴 넓이는 F 세타는 쓸게요. F 세타는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4 플러스 8 코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4 사인. 그럼 여기에 이제 8 더하기 8 코사인이니까 8을 빼내면 1 플러스 코사인이죠. 그리고 4 사인.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고 8이고 4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하면 16이죠. 그래서 16 1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다. 요거를 이제 F세타로 줬고, 당연히 최대값은 이거 미분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미분하면 F' 세타는 무엇이 된다? 16 미분 안 미분하면 미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이죠. 세타가 2개 제곱. 미분 안 미분하면, 그 다음에 안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안 미분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 얘는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또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에다가 16이죠. 계산 다른가요? 잠깐만요. 미분 앞미분 앞미분 미분 아 여기가 플러스구나. 소리. 그러면 플러스니까 네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코사인 제곱이고 그럼 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부호 반대로 보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0 되는 게 극값이겠구나. 2 코사인 1 마이너스 당연히 이 아래쪽에 플러스 위쪽에 생길 거고요. 그럼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될 텐데 그죠? 얘들 근데 세타가 무슨 각이에요? 예각이잖아? 그러면 1사분면 안의 각이니까 코사인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야?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세타는 그럼 언제? 3분의 파이 60도겠죠. 그걸 이제 대입하면 답이야.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됩니다. 따라서 F 세타는 F 3분의 파이는 16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2, 3 그렇게 해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니까 12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답이 됐다. 네.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자, 6번은요, 이 친구가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실근 가지려면 당연히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개념, 어떤 개념? 이 미지수 a 빼고 다 넘겨라. 요 전략. 그래서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x가 a다 해놓고 이 친구를 fx로 봐. 이 친구를 y로 봐. 이렇게 해서 왼쪽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그려봅시다. f'x는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얘 ln fx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분모에 쓰고 미분해서 위에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분하면 6. 그래서 얘가 이제 0 된다 해서 그려봐야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통분을 해주셔도 되고요. 통분해볼까요? 그러면 2의 x, 여기가 2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4겠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의 x제곱, 즉 2의 x제곱이 4구나. 즉 x가 ln4에서 극대나 극소 같은 걸 갖겠구나. 근데 이때 ln4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쌤이 어떻게 확인하라 했어요? 어쨌든 하나에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거잖아, 오른쪽이. 그러니까 무한대를 넣어보면 편하다고 했어요. 이거 무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이거 똑같으니까 1로 가지 않아요? 이 개수분의 개수? 맞아? 그러면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고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일 거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거 그릴 때 여러분들 정근선 확인해야 되죠. 정근선 어디에요? 얘가 0인데가 정근선이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2니까 x가 ln2인 게 정근선이죠. 따라서 여기 아마 정근선 ln2가 있을 겁니다. x는 ln2.
ln4에서 최대고 ln2에선 정근선일 거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날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 날아가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x는 ln2에서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는 ln4니까 대입하면 뭐가 돼요? ln4 대입하면 얘는 4가 되죠. 2에 여기 로그 2제곱은 사라지고 4 마이너스 2니까 2 ln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에 ln이 넣으니까 ln4 넣으니까 마이너스 2 ln4죠. 이 친구가 이제 함수값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ln2 빼기 4ln 그래서 마이너스 3ln2가 될 거예요. 근데 3은 여기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ln8이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ln8보다 밑에 있어야 실근을 갖겠죠. 뭐가? 이 y는 a라는 친구가. 이 y는 a라는 친구가. 그래서 a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작거나 같다. 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네 5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네. 일단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7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a분의 1만 남기고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넘기면 미지수만 남기고 넘긴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fx로 잡는다. 요거로 봐. 그럼 이제 fx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미분하면 f'x는 분모 제곱분의 분모 제곱은 루트 x 제곱이죠. 루트 x 제곱하니까 그냥 x 돼요. 그 다음에 미분 안미분 빼기 안미분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잘 보면 요거를 이제 루트 x를 이제 유리하면 x분의 이제 루트 x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묶을 수 있어요. x분의 루트 x로 묶으면 1 마이너스 ln x 2분의 1 ln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0이 되어야겠군요. 그래서 이제 ln x가 2가 되니까 x가 이제 2분의 2제곱이고 그럼 저때 이제 최대나 최소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2의 제곱보다 살짝 큰 거 이제 어쨌든 뭐 무한대를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무한대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 즉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여기 넣어봐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갈 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이쪽은 플러스니까 당연히 여기가 극대가 될 겁니다. 극대가. 그래서 여기서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대가 됩니다. 극대가. 자 그러면 이 극대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극대값은 당연히 2의 제곱을 넣고 찾아야 될 텐데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겠냐면 실제로 무한대를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한대하면 어디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로그가 빨라요? 다항이 빨라요? 다항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0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숫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0으로 이제 정근선 0에 가까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의 제곱에서 출발을 할 거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1보다 큰 모든 실수죠. 그럼 1에서 끊는다는 거니까 이거 1 넣으면 몇이야?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에서 끊었는데 그때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네, 이렇게 되는데 항상 얘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y는 이 a분의 1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랑 비교해? 당연히 이 극대값과 비교를 해야죠. 가장 높은 값. 이 가장 높은 값은 몇이야? 2의 제곱을 넣은 거. 그래서 2의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의 제곱분의 ln 2의 제곱. 즉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는 2분의 2다. 그래서 그게 더 위에 있다, 이 친구가. a분의 1이. 그럼 양면을 곱하면은 2a가 이제 2보다 작은 거니까 a가 2분의 2보다 작은 거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아, 잠깐만요. 아, 근데 요거 하나 할 말 있어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제 a분의 1이 지금 이제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수하면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a가 a분의 1이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거 부등호 바뀌면 이렇게만 안 쓰고 이거 0보다 크다 쓰는 거 기억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0보다 크다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양수일 때만 뒤집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가 됩니다. 답이. 네, 8-1번 갈게요. 네, 여기는 일단 이제 좌표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 좌표평면이니까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이고, 그때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얘네 둘이를 매개변수로 나타냈는데 이때 속력이 루트 5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나타낸다? 좌표평면에서 루트 미분에서 제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분 한다. 그래서 이제 2루트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루트 t분의, 그러니까 루트 t 미분은 2루트 t분의 1이잖아. 루트 t 미분하면. 근데 2를 곱하니까 2를 이제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t분의 1이겠죠. 그걸 이제 제곱을 한다. 미분을 한 거. 그 다음에 네, 요게 이제 그래서 dx dt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dy dt는 얘 이제 t 플러스 lnt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t분의 1이죠. 그걸 이제 그걸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속력이 된다. 그게 루트 5가 되는 시각. 그래서 요 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서 루트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t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t분의 2 플러스 t제곱분의 1. 얘가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양면에 t제곱 곱하면 요거는 이제 t분의 3되니까요. t제곱, 자 5도 넘겨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면 4t제곱,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t,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이제 4t랑 t랑 1이랑 1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면 1에서, 근데 시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아니고 요것만 될 거야. t가 1일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해요. 그럼 가속도는 뭐야?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건데, 근데 가속도를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미분 2번 해서,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여기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2가 약분이 됐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t분의 1은
미분하면 네, 루트 t분의 1은 뭐랑 같으니까 t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같으니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속도 x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y좌표 이거를 또 미분하면 1 플러스 t분의 1 미분하면 얘는 1은 미분하면 사라지고 t분의 1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죠. 요거는 많이 해보면 알 거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내가 그러면 t의 마이너스 1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되고 그게 이제 뭐가 된다?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고 1 넣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a랑 b 더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겠죠. 그래서 8-1번은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8-2번은요.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표평면에서의 위치가 x가 y가 나와 있다. 근데 이제는 속력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서 속력이면 당연히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 dx dt가 이제 뭐가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1은 미분하면 사라지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잖아. 근데 2가 속미분 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되고 그 다음에 dy dt는 뭐가 된다? 2가 내려오면서 사라지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2t. 그럼 이제 속력의 최대값 나와 있으니 속력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다. 그러면 속력은 네, 루트 그냥 y라고 할게요. 얘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4 사인 제곱 2t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2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최대 최소. 그러면 이 i를 뭐 해야 돼? 결국 미분해서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i를 뭐로 본다? 이 i를 새로운 함수 ft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괜찮겠죠? 그래서 ft로 보고요. 그때 이제 요거를 ft로 볼 건데,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코사인 제곱 2t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t니까 그러면 얘네 계산하면 1 마이너스 결국 3 사인 제곱 2t겠죠. 1 플러스죠. 플러스. 네, 요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인의 범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미적분에서 원하는 그 방법은 아니지만 사인의 범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분해서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ft로 보고 미분을 합시다. 그럼 이제 f't는 뭐가 돼요? 1은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하는 걸 루트까지 미분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것 미분하면 2 내려가면 이제 2 내려가면 6이죠. 그 다음에 사인 2t 그대로 쓰고 미분 그대로 해서 속미분 코사인 2t 그 다음에 2t 미분해서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 2 사인 코사인이 뭐예요? 2 사인 코사인이 배각 공식으로 사인 2x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t니까 2배 돼서 4t가 되는 거예요. 2까지 해서. 그래서 얘는 사인 4t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각인데 내가 사인 코사인 2 사인 코사인 붙어 있으면 이 x가 2배 돼서 2x 된다는 건데 2 사인 코사인인데 2t가 2배 돼서 4t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6이니까요. 이 친구가 몇이 된다? 이제 0 되는 부분을 찾아야죠.
0 되는 부분 찾으면 사인 4t, 6사인 4t. 어차피 뭐 이건 의미가 없고 사인 4t 그리면 되잖아요. 그럼 사인 4t는 어떻게 생겼어? 주기가 2분의 파이겠죠, 그쵸? 2분의 파이. 그래서 왜냐면 이제 예분의 2파이니까 4분의 2파이. 그럼 사인은 주기가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다. 근데 우리가 0 되는 타이밍이니까 처음에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하면서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구간이 지금 따로 없어요. 구간이 이제 따로 없어. 근데 속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발하고 나서겠죠. 출발하고 나서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증가 감소 증가 감소예요. 이게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일정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그래서 4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최대값,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F 4분의 파이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그냥 4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F가 아니라 그냥 4분의 파이를 넣을게요. 그래서 T에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는 속력은 뭐가 됩니까? 루트 4분의 파이 넣으면 2t니까 2t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돼요. 그러니까 사인 2t인데 t가 이제 4분의 파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고, 근데 그걸 제곱해. 그러면 이제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그걸 4를 곱하니까 4가 된 겁니다. 4가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0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고, 여기 2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뭐가 된다? t는 2분의 파이, y는 몇일 때? 루트 2분의 파이를 대입합시다.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가장 작으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죠. 근데 사인 파이는 0이니까 0 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거 지금 제곱하니까 1이겠죠. 그래서 0 플러스 1이다 해서 1이 된다 해서 최소값.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서 더하면 뭐겠어요? 네, 2제곱 더하기 1제곱 5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기본으로는 당연히 이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풀이가 가능한 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걸 그냥 범위를 구하셔도 돼요. 자, 사인 2t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뭐 t의 범위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을 한 이상 어떻게 돼요? 제곱의 범위는? 사인 제곱 2t의 범위는? 얘가 마일부터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건 가장 절대값이 작은 게,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작은 게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가장 작고 가장 큰 게 1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때 3배를 해요. 그럼 3배하면 0부터 어디까지? 3 사인 제곱 2t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네, 1 더하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3 사인 제곱 2t 4. 그런데 우리는 루트를 씌워야 돼. 속력이니까.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최대값이 1이,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는 2와 1이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빠이.